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하루 만에 포기했습니다. 아마존이 죽어가고 있었고 전 세계가 브라질을 비난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생 무시했던 작은 나라, 한국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그토록 바랬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담긴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산토스입니다. 브라질 연방정부 농업기술혁신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45세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라질 농업계에서 20년을 일해왔습니다. 상파울루 대학에서 농학 박사를 받고 브라질을 세계 최대 농업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생을 바쳐왔죠. 그런 제가 가진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야. 설탕, 커피도 1위지. 농업에서는 브라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그저 먼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기술이 좋다고 인정했지만 한국은 솔직히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사벨라는 환경보호 활동가예요. 제가 농업 확장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했죠. 당신은 돈만 생각해. 아마존이 죽어가고 있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감정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어. 우리는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17살 아들 마테우스도 문제였어요. 그 아이는 하루 종일 K-팝만 듣고 K-드라마만 보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아빠는 왜 한국을 무시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마테우스야, 현실을 봐라. 농업 기술은 미국, 네덜란드가 최고야.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더욱이 저희 가족에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일본인 농장주들이 브라질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가 결국 도산하고 떠나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놈들은 결국 자기들만 생각해. 우리를 이용만 하다가 떠나버려. 이런 편견이 저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중국에서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왕리라는 중국 농업기술공사 남미 총괄이 저를 찾아왔어요. 카를로스 차관님, 중국이 브라질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화려했어요. 아마존 그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마존 유역에 최첨단 스마트팜을 건설하겠다는 거였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이 모두 투자합니다. 브라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대가는 무엇입니까? 왕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가라뇨? 우리는 친구잖아요. 중국과 브라질은 브릭스 동맹국입니다. 1대1로 정책의 일환일 뿐이에요.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우리의 오랜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2년 만에 아마존 곳곳에 초연대식 스마트팜들이 들어섰어요. 개장식 날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첨단 농업 시대를 연다. 아마존의 새벽이 밝았다.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긴급 전화가 저를 잠에서 깨웠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아마존에서 대량 폐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급히 향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의 강물이 검게 변해 있고 수면 위로 물고기 사체들이 둥둥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헬리콥터에서 내려 현장을 직접 보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강 주변에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고 원주민 마을에서는 집단 질병이 발생했어요. 투카나 부족의 추장 타쿠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백인들이 또 우리 땅을 죽였다.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조사해보니 모든 곳이 중국 스마트팜 시설 주변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명확했죠. 즉시 왕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스마트팜 최고층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왕총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든 피해가 당신들 시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카를로스 차관님.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그의 태연한 반응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적응 기간이라고요? 지금 수백만 마리 물고기가 죽었어요. 곧 회복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원인이라도 공개해 주세요.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요. 왕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정말로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그런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계약서의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내가 뭘 했어? 당신이 중국을 믿더니 이런 일이. 이사벨라, 진정해. 나도 몰랐던 일이야. 몰랐다고? 당신이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들 마테우스도 저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한국이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마테우스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집을 나갔고 마테우스는 한국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 웨이라는 중국인 생물학자가 은밀히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중국 농업기술공사 브라질 지부에서 일하는 35세 과학자였습니다. 카를로스 차관님,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우 웨이가 건넨 USB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그린 드래곤이라는 제목의 극비 계획서였어요. 1단계 스마트팜으로 위장하여 아마존 진입. 2단계 희귀식물 유전자 무단 수집 및 중국 반출. 3단계 생태계 교란을 통한 경쟁국 농업 타격. 4단계 브라질을 중국 농업 기술에 완전 종속. 이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살포한 유전자 조작 미생물입니다. 리우 웨이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본사에서는 토양 개량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생태계 파괴용이었어요. 아마존의 희귀 식물들을 죽여서 유전자 정보만 빼낸 다음 중국이 독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제 아이도 이 땅에서 자라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본인들에게 당한 아픈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중국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정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 자네가 추진한 프로젝트 때문에 나라가 망신당하고 있어. 대통령의 질책이었습니다. UN 환경총회에서는 브라질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의 원인 규명을 요구해봤나?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밀이라며 시설 접근도 막고 있어요. 농업부 장관 루이스 올리베이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을 불러보자.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때 리우 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한국이요? 제가 베이징에서 일할 때 한국 기술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의 환경복구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곧바로 한국농촌진흥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환경재해를 무료로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지원팀을 파견하겠습니다. 박지훈 국제협력관. 믿을 수 없었어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3일 후 박지훈이라는 39세 한국인이 아마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땅을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툭하나 부족 언어로 인사를 한 거였어요. 이분이 우리말을 어떻게? 추장 타쿠마가 감탄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대학원에서 생태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문화와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상파울루로 이민을 와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브라질 분들께 받은 따뜻한 도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죠.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박지훈 씨가 이끄는 한국팀의 작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거대한 장비가 아니라 작은 드론들과 특수 미생물이었어요. 이것이 바이오 정화 시스템입니다. 중금속 오염 토양, 산업폐수 정화에 널리 활용되는 검증된 기술이에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72시간 후의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7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게 변했던 강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시들었던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자연의 힘을 빌린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독소는 자연이 만든 정화제로 중화시킬 수 있어요. 박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걸요. 한국팀의 성공 소식을 들은 마테우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이 도와준 거야? 그래, 네가 맞았다. 아빠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구나. 마테우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한국이 왜 대단한지 알겠지? 네가 한국을 좋아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아들과 화해한 후 이사벨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옳았어. 정말? 환경을 지킬 방법을 찾은 거야. 한국이 도와줬어. 박지훈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사벨라도 현장에 와서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당신 같은 분과 일한다면 지지할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어요. 한 달여 만에 아마존 생태계가 80% 회복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기적을 찬사했어요. 저는 중국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왕리가 급히 찾아왔어요. 카를로스 차관 성급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100억 달러를. 왕총괄,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리우 웨이 박사가 모든 걸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왕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그는 브라질에서 추방됐고 중국 기업에는 환경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협력도 거부합니다. 박지훈 씨와의 대화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협력관님,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농업은 생명을 기르는 일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죠. 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진정한 발전은 환경과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한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박지훈 씨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지혜와 배려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남미 농업혁신 연합 창설을 제안해 온 것이었어요. 브라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줬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 모델을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농업부 장관으로 승진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마테우스는 한국의 한 농업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사벨라는 한국, 브라질 환경협력재단 이사가 되었고요. 아빠,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올게요. 그래, 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 6개월 후 저는 박지훈 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자란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브라질에서 받은 따뜻함이 이런 곳에서 나온 거예요. 박지훈 씨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께서 대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손자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날 밤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바라본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마존의 밤하늘과 닮아 있었어요. 지금 저는 복원된 아마존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푸른 강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말이죠. 진정한 발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도구여야 한다는 것,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고 배려였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마테우스가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진정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걸 깨달았어요. 17살 아들이 제게 가르쳐준 깊은 지혜입니다. 이사벨라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 정책을 지지하며 함께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박지훈 씨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아내의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오늘도 아마존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새들이 노래하며 원주민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한국과 브라질의 우정으로 지켜낸 이 소중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친구란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달려와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이 브라질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야,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구나. 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박지훈 씨가 보여준 큰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선량하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브라질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뤄도 겸손하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편견의 벽을 허문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마존의 푸른 강물처럼 한국과 브라질의 우정도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씨앗, 나눔의 씨앗이요.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이 오기를,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나눔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인상 깊은 사연이었네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력이 어떻게 한 가족과 한 나라, 그리고 지구 전체를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깨뜨리게 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운 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곳은 세계 곳곳의 따뜻한 이야기가 모이는 채널 감동타레입니다. 감사합니다.